안녕하십니까. 승리투자클럽 대표 김기수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지수의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이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6월 28일은 중간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일정 정도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 3,300포인트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일정 정도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중간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과 또 중간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함께 힘겨루기를 한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반기 코스피에 대한 각 증권사별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을 갈 거냐, 또 아니면 하단으로 어느 정도 내려올 거냐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종합주가지수와 종목에 대한 부분, 섹터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가야죠. 자, 이제 지금 시장 부분에 그동안 상승했었던 지수, 우리가 1439포인트 2020년 3월 19일이었죠. 그 이후 지금 3300포인트까지 거의 쉼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1월 11일 3266포인트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고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거기에 내년 연말 부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올해 10월이냐 또 8월이냐 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지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각 증권사의 움직임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증권사의 그 전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3,700 간다. 이거는 가장 높게 보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내용이고, 사실 이제 13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 요인은 있죠.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면서도 내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죠? 또 글로벌 국제 정치가 불안정하다, 이러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확신을 갖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상황들, 흐름들 속에서 각 증권사들은 얼마만큼의 코스피 밴드 전망치를 갖고 있느냐, 그죠? 가장 보수적인 데가 IBK 투자증권이죠. 2,8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2,800포인트, 3,300포인트면 다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3,300포인트 상단인데. 자, 그리고 3,700포인트라고 하는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높게 썼는데 3,700포인트? 그러면 3,300포인트니까 한 400포인트, 10%에서 15% 내외에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부담,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한 각 증권사의 부분 보게 되면 하단을 보게 되면 2,800, 2,900, 3,000, 대부분 3,000이고, 그죠?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이 3,180과 3,200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경기 부양책이나 골디락스 호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각 증권사들이 나름대로,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코스피 지수 이 부분의 상단과 하단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이 지수대의 영역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정답인 거죠, 사실. 그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요 라인 부분들의 정도라면 조금 더 주식을 홀딩하고 가져가는 게 정상이고, 자, 미래에셋증권은 미제시를 했네요, 그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종목 섹터가 막 같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죠, 지금.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1월보다 나은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지수는 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섹터, 그죠? 경기 민감 섹터와 그리고 성장 섹터와 뭐 치고받고 하고 있고 또 같은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도 섹터별로 또 치고받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증권사별 코스피 밴드 전망치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000포인트 내외가 시장에 있어서 저점 하반기 저점 밴드다라고 한다면 뭐 순간적으로 3,000포인트 내려올 수도 있고 10%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3,500포인트, 3,600포인트 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시 10% 내외.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지수에서 10% 정도의 저점과 10% 정도의 상단 부분을 놓고 움직여지는 시장 지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순환 흐름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지루한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저보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종합주가 지수의 상단 부분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3,576포인트에서 3,976포인트 조금 상단의 범위가 있는데 그 부분 정도 그래서 평균 3,800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월 11일 날 단기 고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부분이죠. 1월 11일 3,266포인트 고점이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기술적으로 부담 그리고 120일 이평선 그리고 중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12월 CPI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김기수가 제시하는 종합주가지수의 상단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적으면 3,576포인트 높으면 3,976포인트 라인 그래서 평균 개념의 3,8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그죠? 기본적인 근거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3,000포인트와 관련된 부분. 그죠? 3,000포인트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3,000포인트를 깨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어려운 시절. 그죠? 1월 말 2월 초 라인 때도 여러분들께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꾸역꾸역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근거로 제시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집권 1년차 부분에 있어서 10번 중 8번이 상승을 한 상황이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너무 염려할 이유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말씀드렸었던 사항이 뭡니까?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 그죠? 황금 포트폴리오다. 우리 산업은 왜 경기 민감 업종 구조적인 성장이 아닌 그죠? 경기 순환적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도 우리 산업 부분 그동안 대장이었었던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이 경기 순환적 요인의 산업 섹터가 뭡니까? 조선. 그죠? 조선도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할 수 있는 근거. 그죠?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섹터 부분들의 안정적인 경기와 따라서 경기가 나아지면 그만큼을 회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섹터가 있고 또 이런 산업재 소재나 이 경기 순환적 흐름의 섹터 부분들이 쉴 때는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부분, 그죠? 반도체라든지 또 자동차도 경기 민감 섹터이지만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다 성장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나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 미국 반도체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조선 잘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산업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 민감 섹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는 코스피가 올해 2021년 영업이익 175조 정도를 벌을 거고 내년엔 200조가 넘게 벌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부분은 3576에서 3976포인트, 이 라인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들은 언제? 바로 요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수요일 날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 5시 반 방송에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왜 코스피가 3,800포인트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분석 내용은 어떠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섹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나름대로 나은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이미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흔들리는 작은 파도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버텨내려면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 쌓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표시 안 나게 계속해서 이 흙더미와 돌을 이고지고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리장성이 쌓였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만리장성 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지수의 흐름 부분, 정말 짜증나고 지루한 오늘 같은 시장은 수면제를 시장에 탁 뿌린 날이죠. 그런데 그 수면제를 잘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